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18년 9월 27일) 오늘은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약 35년 전에 누구를 성폭행하려고 한 루머 내지는 혐의가 있는 인물이 미국 최고 존엄의 자리인 연방 대법관 벤치에 앉을 수 있는지를 국민이 보면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재판도 아니고 오늘 청문회로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성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실하게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하는 포드 교수를 직접 보면서 심증을 갖게 되고 그 여론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드 교수는 대법관 지명자와 또 그의 친구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면서 고통받는 자신을 보고 웃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문회에 나온 것은 결국은 시민의 의무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청문회를 보고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주겠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물게 하는 단독 기자회견에서 왜 김정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을 서두르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정은과 사이가 좋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에 전쟁을 막았다는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잘 됐다고 지금 유엔에서 강조하고 있고 방위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국의 분담이 부담하다는 심정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삼성의 전 현직 간부들이 노조를 깨려는 조직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고 미국 언론들도 보도합니다. 10월에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경고가 자주 들립니다. 주택시장, 자동차 마켓 등의 움직임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발행인이 소셜미디어가 암적 존재가 됐다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요세미티 엘 카피탄을 로프 없이 오른 클라이머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된 뒤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가 아침 9시 2분인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 지금 청문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청문회가 상원, 하원에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의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이 같은 글쎄요, 감정적이라고 할까요? 감성적이라고 할까요? 감정에 흔들린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보면서 청문회인데도 보면서 청문회를 보는 눈을 떼지 못하게 되는 이런 정도가 참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과거에 정말 여성을 성학대행 내지는 폭행 아니면 강간하려고 했는지 여기에 관한 것을 지금 듣는 청문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미국에서 리처드 닉슨 때도 청문회가 있었고 이란 콘트라 때도 수많은 청문회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한 당에서 그 다른 검사를 말하자면 청문회장에 초대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 공화당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원법사위원회의 청문회인데 공화당의 상원법사위원들이 11명이 전부 남자인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어떠한 스캔들에 대해서 한 여성 교수, 내가 그에게 정말 고통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성을 본인들이 청문회에서 질문하고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애리조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검사를 공화당 의원들 11명은 한 명도 지금 질문하지 않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5분씩 지금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잠시 음성을 들어보시면요. 검사입니다. End of July, August. How did you get here? Also by airplane. I come here once a year during the summer to visit my family.
Okay. I'm sorry, not here. I go to Delaware. 네, 지금 뭐 별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는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팔로알토에서 교수를 하고 있고 또 스탠포드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뭐 이쪽 워싱턴 DC에 자주 오는가 했더니 뭐 1년에 뭐 부모님을 뵈러 한 번이라고 했던가요? 두 번이라고 했던가요? 온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이 검사가 물어보는 것은 이제 사실 확인입니다. 이 교수가 아주 오래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지역구 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워싱턴 포스트에도 제보를 했다가 또 사생활 그 아들도 둘이나 있고 남편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그렇고 해서 주춤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지금 잡 인터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그 지금 뭐 이렇게 포커스를 받고 있는 연방 대법관 지명자도 똑같은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 청문회는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지금 she said, he said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면서 과연 1982년인가 83년도에 이 포드 여성이 한 가정집에서 본인이 오늘 뭐 완전한 파티라고는 안 했어요. 그저 그 게더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미 본인들이 가기 전에 이 캐버나우 대법관 지명자와 친구 마크 저지 그런 일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그 두 사람은 너무 많이 취해 있었고 아무튼 초에 그 만나고 나서 금방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그 문화와 역사적으로 지금 미국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더군다나 미투 무브먼트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주목을 받고 있고 공화당에서는 이 캐버나우 지명자가 연방 대법관이 돼야지만 중간 선거에서도 플러스가 되고 종신직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캐버나우에게 많은 것을 기대를 하는 거죠. 낙태도 불법으로 하기를 원하고 선거자금법은 이제 계속 무한정으로 돈을 기부해도 괜찮고 만일에 무슨 그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연방 대법원의 이 한 표로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쏟고 있고 이 포드 교수뿐만이 아니라 어제 밤에도 또 한 사람이 그 상원에 편지를 보냈는데 본인과 딸이 이제 연관된 술집에서 그 사건은 1998년도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 캐버나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두 명의 여성이 또 있어서 그 가운데 한 명의 여성은 지금 그 국무부에서도 일하고 조폐국에서도 일했으니까 FBI를 많이 신원조회를 거친 사람이잖아요. Gang of Rapes. 말하자면 윤간을 당했다는 얘기죠. 본인을 윤간했었던 사람이 캐버나우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그룹의 파티에서 그런 지적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그 포드 교수의 말을 지금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포드 교수의 음성을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 며칠에 걸쳐서 거의 그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듣는 것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요. 처음에 이제 이 교수가 나 카페인이 필요하다 하고 상원 법사위원장에게 얘기를 했고 한 세션이 끝나고 좀 전에 15분을 쉬었다가 방금 전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때 다시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나 카페인 필요하다고 하고 굉장히 좀 떨림이 그 중간중간에 있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5분씩 다 질문을 하니까 보통 거의 이 포드 교수의 이미 밝힌 그런 입장 같은 것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그런 문제 아니면 이 포드 교수의 기억에 대해서 확신하느냐라는 질문이요. 그러면 100% 확신한다. 뭐 만약에 틀린 게 없느냐 하면은 틀린 것 없다. absolutely 뭐 no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직접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5살 때였다고 하죠. 스몰 게더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미 그 집에 갔었을 때 그 누군가 친구 집이겠죠. 부모가 없었고 이제 보이넷과 이제 본인을 포함해서 거울 2명이 있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2층에 그 베스룸에를 올라갔는데 1층에 있다가 올라갔는데 캐버나우와 그의 친구인 마크 저지가 본인을 베스룸에 가려고 했는데 베드룸으로 집어넣고 침대로 밀어젖히고 그때 이미 그 캐버나우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는데 본인의 옷을 다 벗기려고 하고 문을 닫고 이미 그 방에 음악이 틀어져 있었는데 음악을 더 크게 틀었고 그래서 본인이 아래서 누군가가 듣기를 원하면서 막 그 소리 지르려고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고요. 강간당하는 줄 알았다고. I yelled, hoping that someone downstairs might hear me, and I tried to get away from him, but his weight was heavy. Brett groped me and tried to take off my clothes. He had a hard time because he was very inebriated. 너무 그 술에 취해서 옷을 제대로 벗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인은 숨쉬기 힘들었고 I believed he was going to rape me. I tried to yell for help. When I did, Brett put his hand over my mouth to stop me from yelling. 그랬더니 이제 그 This is what 옐링하지 terrified me the 못하도록 most 손으로 and 입을 has had the 막았다는 most 그런 lasting 거죠. 그리고 impact on my 나서 life. 너무 그 고통스러운 본인을 쳐다보면서 이 두 보이가 아주 즐겁다는 듯이 웃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버나우가 자신의 몸을 덮치고 있었으니까 또 다른 캐버나우의 친구인 마크와 눈을 몇 번인가를 마주쳐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또 밀치고 들어오고 뭐 이러는 사이에서 베스룸으로 도망치게 됐다. 그 도망치고 나서 베스룸에 가 있는데도 문을 쾅쾅 그 벽을 쾅쾅 치면서 나오라고 하고 했는데 이들이 그 아래층에 내려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까지 걸어갔다 하는 얘기인데 본인이 베스룸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었을 때 다른 소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 것 같았는데 따라오지는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부모에게 왜 말하지 않았는가? 다른 그 부모도 없는 그런 집에서 1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비어도 마셨고 하는 뭐 그런 일들이요. I did not want to tell my parents that I, at age 15, was in a house without any parents present, drinking beer with boys. I convinced myself that because Brett did 네, not 그래서 read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쭉 살리려고 하다가 그런데도 계속 그 인생에서 그 어려운 점을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012년도에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이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리모델링 할 때 남편하고 프론트 도어를 세컨드 도어를 그 만들어야지 된다고 이 교수가 강하게 주장을 해서 남편도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The reason 얘기예요. this came up in counseling is that my husband and I had completed a very extensive 왜 그래서 이제 그 카운셀링을 받게 됐다는 건데 남편이 아니 집에 세컨드 도어가 왜 필요한가? remodel of our home, and I insisted on a second front door, an idea that he and others disagreed with and could not understand. In explaining why I wanted a second front door, I began to describe the assault in detail. 네, 그때 이제 남편에게 본인이 어렸을 때 그런 그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슬쩍 성폭행을 당한 일이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이 이 캐버나우 이름도 그때부터 이제 기억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캐버나우가 연방 대법관, 이게 이제 2012년도의 일이에요. 카운슬링 받은 것과 집 모델링 한 것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 트라우마가 이어져서 그 뒤로는 친구들과도 조금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 그 브렛 캐버나우가 연방 대법관 지명자 숏리스트 이름에까지 오르다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하다가 이제 그 뒤에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역구 의원에게 뭐 얘기하고 뭐 그 일을 다이안 파인스타인 의원들도 알고 등등 했고, 그 사이에도 본인은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제 그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이 캐버나우는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는 챔피언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요. The press reported that Mr. Kavanaugh's confirmation was virtually certain. Persons painted him as a champion of women's rights and empowerment.
여성 권리를 본인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는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거의 인준받을 것이 확실하다. 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본인의 보스에게도 뭐 또 학생들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오고 뭐 그 뒤에 뭐 협박이 이어지고 등등 해서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 등록된 민주당이에요. 그러나 본인이 여기서 이런 청문회를 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인생에서 요 몇 주일이 가장 그 힘든 시간을 겪었고 각오를 했어도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캐버나우 지명자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상원 의원들이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결정은 나의 몫이 아니라 나의 의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not my responsibility to determine whether Mr. Kavanaugh deserves to sit on the Supreme Court. My responsibility is to tell you the truth. I understand that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10명이 각자가 5분씩 질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에서 이름을 잊었어요. 레이첼 미첼 이죠. 지금 검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검사도 처음에는 아주 그 따뜻하게 아주 부드럽게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좀 전에 그 포드 교수가 얘기한 것을 듣고 나서 충분히 이해한다. That's not right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Statement this morning was that you are terrified, and I just wanted to let you know I'm very sorry. That's not right. I know this is stressful.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뭐 당신이 굉장히 스트레스풀하고 그럴 것 알지만 그 팩트 체크를 아주 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먼트에서 얘기했었던 그날 밤에 그럼 집으로 본인이 직접 걸어갔는지 맵을 보여주면서 그럼 민주당 의원 목소리만 들었는데 카멜라 해리스 의원이더군요. 왜 그 맵을 우리에게는 안 주느냐. 우리에게도 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또다시 이 검사가 그 포드 교수에게 질문을 하니까 맵에 대해서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다시 왜 우리에게 세 장의 맵을 다 주지 않느냐. 지금 서로 다른 맵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철저히 스테이트먼트가 맞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미 2시간 16분이 지나가니까 포드 교수가 이제 굉장히 처음에는 너버스한 그 소녀 같았었거든요. 지금은 조금 그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누군가가 그 이후에 그 브레나우를 본 적이 있느냐? 세이프웨이에서 한번 봤다고 해요. 엄마와 함께 포토맥 그 밸리 그 세이프웨이에 포토맥 빌리지 세이프웨이에 갔는데 엄마와 함께 그 갔다가 이제 본인도 그 일이 일어나고 6주일 내지 8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와 다른 문으로 들어갔대요.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서 딱 마주쳐서 하이 했다는 겁니다. 이 캐버나우에게. 그때 그 캐버나우가 얼굴이 하얘지더라. 그런 얘기를 한번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한 가지가 지난번에 이 사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그 캐버나우 지명자가 왜 베데스다라는 아주 그 부자 동네에 살았는데 뭐 학교도 거기고요. 뭐 그쪽 그 엘리트 그 프랩스쿨을 다녔고 왜 그 총기 문제에 대해서 상원 의원들이 물어볼 때 내가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워싱턴 DC를 너무너무 잘 알다. 어린 시절을 거기서 살았다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 베데스다에서 자랐는데 왜 워싱턴 DC 그 험한 곳에서 자랐다고 할까? 말하자면 본인이 잘 안다. 총기 문제 거기서 자랐다라고 하는 곳은 메가더 팍과 같다면 본인이 정말 잘한 베데스다는 저 베버리 힐스와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쪽 지역에서 많이 논 거죠.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제 모든 부분은 또 캐버나우 그 대법관 지명자가 오후에 나와서 어떤 얘기로 어떻게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이 모든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그 파티 그 지금 교수는 스몰 게더링이라고 했고요. 그 게더링에 간 적조차도 없고
굉장히 그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인격살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명서를 통해서 본인 인격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그 마지막 막판에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아주 굉장히 그 험한 말을 그 지금 그 연방 대법관 지명자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명의 여성 의원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뭐 생각이 이 여성의 진술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네 표정 보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수잔 콜린스와 리자 머코우스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생존자도 있을 테고 성폭행에 또 딸을 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메릴랜드의 그 엘리트 스쿨들의 대학교가 됐던 고등학교가 됐던 그런 곳에 다니는 부잣집 자녀들이 파티하고 어떻게 노는지를 미국 사람들은 또 많이 알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연방 대법관이 지금까지 주장해 왔었던 완전히 날조다. 대통령은 어저께 팻컨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주 큰 사기라고 민주당이 조작극이고 사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세계 기자들이 다 모인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런 주장들을 공화당과 대통령이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분위기가 바뀔지 캐버나우가 사임한다고 할지 캐버나우가 이거 다 가짜야라고 하고 실제로 이 포드 교수의 그 진술에서 뭔가 사실과 다른 것이 나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잠시 뒤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단독 기자회견은 1년 넘었을걸요, 아마? 거의 이제 외국 정상들이 미국을 많이 방문을 하고 또 세계 정상을 다른 나라에 가서 만나고 할 때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긴 하지만 대통령 혼자 이거 기자회견입니다. 기자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고 하는 기자회견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몇 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1시간 20분 정도였는데 그 1시간 20분 정도 가운데서 상당 부분을 북한과 한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또 지금 뭐 상원 청문회 진행 상황도 함께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온통 지금 청문회예요. 캐버나우 지명자와 포드 교수에 관한 팍스뉴스의 그 크리스 월러스는 이번 이 청문회는 공화당의 디제스터다, 재난이다라고 표현을 했군요. 상당히 청문회 자체가 extremely emotional하고 extremely raw하고 실제 좀 생생하고요. 제가 이 교수가 얘기하는 부분이 길었는데 그 중에서 라디오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전해드렸거든요. 그리고 extremely credible 하다고,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그 보면은 그 느끼는 그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특히 이제 애리조나의 그 레이첼 미첼 그 검사를 공화당이 이 안에 넣은 것은 그게 오히려 좀 순서를 느리게 하고 그래서 별로다라는 그런 평도 했네요. 자,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으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유엔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세계 그 여러 기자들과 다 같이 모여서 그 공동적인 공통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뭐 190 몇 개국의 유엔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엔 총회가 열릴 때면 각 나라 뭐 대통령이나 때로 그 대통령이 못 오면 외무장관 아니면 같이 오죠. 한국처럼 미국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같이 참석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바쁩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바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하기 전에 7개국 정상을 만났다고 하고 정상만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만나고 대화하고 여기저기 뭐 홍보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엔 총회 기간 중에 하는 일인데 그 유엔 총회에 전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처음에 좀 말을 시작을 하잖아요. 기자들의 질문 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얘기를 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그 협상 Deal with South Korea, trade deal, tremendous deal with South Korea. It means a lot of business for our farmers. We're opening up for farmers. We're opening up for a lot of different groups. We're going to be. 특히 그 농부, 미국 농부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자동차도 굉장히 그 많이 그 수출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는 북한에 관해서 뭐 너무 많은 그 질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왜 그 로이터 통신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기자가 질문하기 전에 굉장히 아주 뭐 아주 그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저널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은 질문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을 왜 그렇게 서두르느냐? From Chairman Kim, why do you need a second summit with the North Korean leader so soon? And what do Because you, he'd like what would it be for? So I've received 2 letters from Chairman Kim. At some point I'll 두 번의 give these 편지를 letters. They're 체어맨 김한테 받기를 원했다고 하죠. 뷰티풀한 그 piece of ar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 the sense of his feeling for wanting to get this done. 그리고 I really believe he wants to get it done. I may be wrong. 뭐 잘못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가 딜하기를 원하고 나도 딜하기를 원한다. Has President Trump given so much to North Korea? I said, wait a minute. 트럼프가 내가 지금 너무 많은 것을 북한에 준다고들 하는데 내가 뭘 줬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nothing이라고 하죠. nothing 하면서 Obama did give him 1.8. 오바마가 이란에 뭐 핵협상한다고 돈 준 거 생각을 해봐라. 뭐 이 방을 가득 채우고 이 방을 뭐 5개를 채우고도 남는 돈이다. 사실과는 다른 얘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북한과 얼마나 전쟁에 가까이 가고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뭐 얼마가 아니라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오바마가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You're going to have a war. If I wasn't elected, you'd be in a war. And President Obama essentially said the same thing. He was ready to go to war. 그 오바마도 뭐 전쟁 같은 것을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 책에도 나왔죠. 밥 우드워드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사람의 희생이 많아서 안 된다고 멈췄다는 그 얘기를 이제 오바마가 그렇게 얘기했다고까지는 안 하고 그도 전쟁을 생각했다고 하고 내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 전쟁을 북한과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Millions 있습니다. of people. With me, nobody's talking about that. Nobody's talking about that. We have a, 그러나 타임 게임을 하지는 않는다. 북한과. but we're not playing the time game. If it takes 2 years, 3 years, or 5 months, doesn't matter. There's no nuclear testing, and there's no testing of 뭐 rockets. 2 year, 5 year 또 뭐라고 했죠? 그 doesn't matter. 내가 뭐 꼭 그렇게 뭐 어떻게 하려고 타임을 딱 그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다만 지금 잘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그 도드라졌던 점은요. 제가 어제 2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2시 조금 못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1시간 20분 조금 넘게 했는데 그 얼마나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겠어요. 그 사이에 본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져간 기자는 몇 명 안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답변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기 힘든 것은 피해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않아서 기자들이 계속 한참 서 있고 듣다가 대통령이니까요. 듣다가 저 제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제 질문이 이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떤 그 한 기자, 여자 기자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한 여자 기자는 질문에 답을 안 했잖아요. 하고 계속 마이크 들고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신 지금 10분째 질문했잖아. Sit down, please. 앉으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결국은 끝난 적도 있고 그 와중에 수많은 세계 어떤 나라 기자들도 뭐 스카이 뉴스 기자도 질문을 했고 뭐 그 팍스가 시작을 했고요. 팍스 기자는 2명이나 질문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한 그 팍스의 여자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뭐 good job 이런 칭찬까지 했었고 그 와중에도 한국에 관한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지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또 그 기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부자가 왜 방위비를 우리가 내야지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 각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방위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2분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대통령이 So many 말했거든요. other things, even military protection. I told a number of countries over the last few days, I said, listen, you're a very rich country. We protect you. Without our protection, you would have real problems. You would have real problems. I said, you should reimburse 네, u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내 질문이 그게 아닌데요. 하는데 대통령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알고도 그렇고 어떤 때는 말하다 보니까 엉킬 수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한국의 주한미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 밖에도.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 문제가 어찌어찌 되고 종전선언 이런 것도 어찌어찌 되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은 뭐 분명할 테고요. 주한미군이 없는 게 좋겠지, 있는 게 좋겠어요. 북한으로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른 게 아니라 딱 원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주한미군에 대해서 축소를 한다든지 결정을 내릴 때 돈 때문에 그럴 확률이 아주 높겠구나 하는 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주한미군 거기 있는 거 뭐 얼마가 뭐 돈이 왜 써야지 되고 그럼 그걸 여기로 옮기면 시간이 얼마큼 걸려? 뭐 7시간. 근데 우리가 왜 돈을 써야 돼?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저렇게 잘 사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그 한국에 대해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아침에 이제 그 유엔에서 이제 의장국으로서 그 주재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가운데 제가 좀 생뚱맞더라. 갑자기 그 중국이 2018년도 그 선거에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 역시 그 기자들이 그 질문을 안 할 리가 없죠. 여러 명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But let me just explain. Let me. 계속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니까 기자가 또 다시 그 증거를 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Billions and billions. This has never happened to China. And I like China, and I like President Xi a lot. I think he's a friend of mine. He may not be a 근데 friend. 어제도 끝내는 이제 그런 증거는 되지 않고 그런데 분명하대요.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2018년 선거에 개입을 한다. 본인이 당선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하니까 또 다른 기자가 같은 질문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자는 아니 이렇게 또 압박하고 그런다면서 또 시진핑을 친구라고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어떻게 나가겠다 하는 그 그림을 보시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이제 경제가 미국 경제가 좋다. 사실은 그 유엔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닌데 아주 자세히 뭐 묘가 몇 % 내려가고 뭐 누가 일자리를 많이 얻고 이런 얘기를 쫙 하니까 이게 나 때문인데 다른 어느 행정부에서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2년도 안 돼서 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런 반응 나올 줄 몰랐는데 그렇지만 that's okay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에 대해서도 또 아니 그거 페이크 뉴스들이 가짜 뉴스를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페이크 뉴스들이 가짜 뉴스지 그 유엔에 나와 있는 대통령 외무장관들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웃은 게 아니다. Look at 그러니까 laughing at me 한 게 아니라 그 laugh with me 나와 같이 웃은 거지 즐겁게 좀 약간 좀 궤변 비슷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유엔에서도 이런저런 분위기를 보니까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곧 만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런 느낌을 또 하나 뒷받침하는 것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북한에 대해서 완전히 탁 그쪽으로 손을 딱 잡은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역시 그는 트럼프의 장관입니다. 어제 뭐 리용호 외무상을 굉장히 뭐 칭찬하는 그런 말들을 내놨거든요. 이런저런 그 분위기 보면은 정상회담을 뭐
정상적인 코스로 간다면 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또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광고 끝나고 제가 그 사이에 뉴스를 점검하고 있었거든요. 혼자, 끝났네.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한국 뉴스에서 너무 많이 저희 뉴스 스트레이트 뉴스 시간에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청문회 보느라고 다른 때는 어떻게 뉴스 준비하냐면요. 저희 라디오 들으면서 텔레비전 보면서 또 다른 라디오, 미국 라디오도 켜면서 제가 또 다른 뭐 신문도 보고 이러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무 청문회 복잡하고 해서 저희 라디오 서울의 아침 뉴스를 제대로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삼성의 2인자죠. 이상훈 의장 하면은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그 32명을 기소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노조들을 뭐 탄압하고 이 숫자가 맞나요? 20만 명의 직원 가운데서 300명만 노조에 가입했다. 블룸버그 뉴스 보니까 그렇게 나왔던데요. 그래서 이제 이상훈 의장님 CFO일 때 특히 이제 2013년도 그때 많이 그랬다. 노조에 가입하면 뭐 봉급 삭감하고 등등 하면서 여러 가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내용, 재판 내용 이런 것까지도 지금 미국 언론이 블룸버그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경제 관련 매체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으니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발행인의 음성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새로운 발행인이 뭐 아주 페이머스한 뉴스메이커가 됐잖아요. 페이트릭 순시홍 원래 닥터였고 뭐 사업가이기도 하고 CNBC와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바뀌는 저널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널리즘이라는 게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에서도 스토리텔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방법이 있죠. 정보와 또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런 저널리즘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게 이제 6월 달에 5억 달러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산 페이트릭 순시용 CEO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럼 페이스북과 뭐 연관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CNBC 앵커들이 물어봤어요. 3명이 함께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물어봤더니 이 소셜 미디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음성을 직접 들어보실까요? You look at Facebook, it's an advertising-facing organization, which then really cannot just differentiate from so-called fake news, real news, opinion news, and real news. And the short attention span. 네 가지를 얘기를 했네요. 페이크 뉴스, 리얼 뉴스, 오피니언 뉴스, 그다음에 뭐였죠? 리얼 뉴스. 3가지네요. 이래서 광고 같은 것 있는 거 보면은 참 문제다. 소셜 미디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대의 암이다. 암이기 때문에 캔서기 때문에 바꿔야지 된다.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주식시장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드릴까요? 그리고 그러면 이 내용 또 광고 들으시라고 하긴 또 죄송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한 가지를 전해드릴까요? 네, 짧게만 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길게 소개해드리려고 잔뜩 정리를 했는데 시간이 안 됩니다. 요세미티의 엘 캐피터널 노 로프. 그럼 아무런 장비 없이 그 직각 수직을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 솔로라는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고 이게 이제 2015년부터 촬영을 했던가요 하잖아요. 그래서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 안에서 살고 걸프렌드는 또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뭐 이렇게 하고 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8년을 꿈을 키워서 1년 반을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실패를 하고 프로페셔널 클라이머죠. 33살에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알렉스 호놀라 이제 이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해드리려니까 차라리 안 전해드리는 게 나을 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오후에는 조금 그 다른 말을 했거든요. 지금 미국에선 정말 역사적인 청문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녀가 있다면, 딸이 있다면 그 딸이 지금 다 커서 또다시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됐다 하더라도 어렸을 때 만일 어떤 다른 그런 그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하려고 했고 그 청년이 그게 사실이라면 그 청년이 연방 대법관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입장에서 지금 청문회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 청문회를 보고 나서 뭔가 결정하겠다고 했고 어제 기자 가운데서 한 스카이 뉴스의 그 기자가 젊은 여성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 안 했어요. 말은 길게 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또다시 미국 기자가 답을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하지 않고 캐버나우를 이제 그 방어를 강력하게 했거든요. 이게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저는 가장 지금 수심이 깊은 사람은 연방 대법원장일 것 같아요. 존 로버츠. 만약에 캐버나우가 이런 형태로 거쳐서 대법관이 되더라도 연방 대법원은 굉장히 그 얼룩이 있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원래 내일 투표 예정이었거든요. 인준 강희신이었습니다.